네, 연세 리엔 피부과 차정훈입니다. 네, 오늘 낮 12시 탈모 레이저 치료 예약이요? 네. 언제 오셨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희 BOD는 지금 스튜디오가 아닌 바로 여기 연세 리엔 피부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피부과 병원에 처음 와봤는데 병원이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잘 해놨어요. 저와 함께 병원 구경 가보실래요? 고고! 여기 보시면 이세원 원장님 기사가 벽에 쫙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표창장도 받으셨어요. 또 기사거리 이렇게 코팅도 해놓으셨고 병원에 원장님 되게 잘 나왔죠, 사진. 탈모 관련된 기사거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나봐요. 피부사랑 나눔회 이것도 있고, 오늘의 주제 털나랑 탈모 클리닉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짧게 보셔서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저기 보시면 저희 BOD 방송이 큰 TV 화면에 틀어져 있습니다. 좀 옛날 거예요. 저희가 최근 걸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방송을 할 텐데,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방송 내용을 저희가 만든 게 있어요. 영상을. 그거를 보시고 계시면 저는 원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세원 원장님 이따 한 5분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요즘에 여성 탈모에서는 그 우리가 근거, 어떤 치료 효과 근거가 미녹시딜 다음 두 번째로 꼽는 게 있어요. 레이저 치료입니다.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네, 레이저 치료, 우리가 저자극 레이저, 저출력 레이저라고 하는 이 레이저 치료가 레이저 이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겠지만 LED, 예, LED가 들어있는데 그 LED 레이저 치료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모든 LED가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LED 파장에 따라 좀 다르고 강도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레이저 이름 알려주세요. 왜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 얼굴 레이저 이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게요. 네. 여러 회사들에서 레이저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피부 탄력 주는 거는 네. 물세라나 아니면 뭐 네. 타이탄이나 또 뭐 있죠? 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 뭐 있잖아요. 그냥 LED고요. 네. 뭐 회사들마다 다 너무나 다양한 이름으로들 나오니까. 다양한 종류가 여러 개 있구나. 그러면 LED로 레이저 치료를 받겠다 그러면 얼마 간격으로 얼마나 받아야 보통 돼요?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요. LED 치료는 처음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이 LED도 너무 과도하게 받으면은. 원장님은요. 영등포에 연세 리엔 피부과. 왜냐하면 여기 돈도 안 받고 출연료도 안 받고 멀리까지 오셨는데 그죠? 이세원 선생님 연세대학교 나오셨고요. 92학번이시고요. 본인도 프로페시아를 먹고 계시대요. 옆머리 가슴 없다고 자꾸 지적이 오는데 왁스를 잘못 발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녹시딜도 바르고 있습니다. 네, 미녹시딜도 바르신다고요. 아몰 LED 뭐 이런 말 나오네.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얼마나 하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제 뭐 연구 논문들이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한 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보면서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남자들은 좋겠다. 효과 좀 프로페시아 탁 먹으면 되는데 했는데 오히려 여성 탈모는 이 모달리티 여러 가지 방법이 많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게 아주 딱 꼽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고 고민이 되시면 시도해봐야죠. 트라이 해봐야죠. 그죠. 어디 가서 이렇게 맥주 혐오 먹는 것보다. 그럼 비용은 쌤 대략 보통 얼마나 해요? 레이저 한 번 하면? 예를 들어 뭐 울세라나 타이탄 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막 100만 원대 이상 올라가는 그렇지 않아요. LED 치료만 단독으로 하면 근데 이런 뭐 수가라는 게 이게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LED 치료만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뭐 글쎄요, 뭐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지 않을까요? 정말요? 네네. 어머, 그러면 이게 갱년기 여성들 남편에게 술값 아껴라 하고 하면 되겠다. 2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그래도 좀 2만 원은 좀
그렇지 않나? 의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데 기계값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진료비 같은 게 조금 따로 또 있겠죠. 있으니까 네. 그럼 5만 원으로 네. 2만에서 5만 원 사이로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정도. 네. 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지금 수술 중이셔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대신에 다른 원장님 저희가 똑같은 원장님 그림판으로 모셔왔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탈모 치료예요. 탈모 치료 중인데 탈모 치료에 관련돼서 방송을 할 예정인데 저번 편에서 여 박사님이랑 방송하실 때 레이저 치료 살짝 예, 말씀하시고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알고자 오늘의 주제는 탈모, 그중에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나스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병원에 와서 방송 진행을 하는 게. 그래서 좀 말이 아무래도 또 어눌할 수도 있고 많이 버벅될 수도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마선이 조금 올라갔나요? 저희가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구독자 수가 지금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되면 저희가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 혹시 원장님 오실 때까지 이벤트 어떤 이벤트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가능하면 시청자분들이 추천하는 이벤트로 해가지고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요. 저요? 번지점프요? 근데 저 그거 하고 싶기도 해요. 케이크 이벤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떠요, 또? 또? 근데 저는 저 요번에 그 패러글라이딩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번지점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밥 먹기 이벤트야? 아니면 홍 박사님 번지점프.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홍 박사님이랑 여에스더 박사님이랑 같이. 사광님 안녕하세요. 몰카 이벤트야? 어떤 몰카요? 원장님 오셨어요. 2시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술하고 바로 오셨죠? 네네네. 제가 수술하고 바로 와가지고요. 네. 예. 정신 없으시죠? 네. 그래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짧은 소개. 네,
탈모 치료 많이 하고 있고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술하고 바로 오셨어요. 저희 방송 같이 해주시려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왜 저번 방송에서 레이저 네. 치료 살짝 말씀하시고 지나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댓글에도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네네. 배웠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탈모 때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랙셔널 레이저라는 거고요. 그 프랙셔널 레이저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흉터 치료라든가 모공 치료할 때도 많이 쓰던 레이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레이저는 피부에 약간 그 모기장처럼 어떤 간격을 두고 미세하게 피부에 자극을 주는 레이저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을 주는 이제 그 레이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얼뷸 글래스라는 레이저를 많이 썼다가 요즘에는 이제 툴리움이라는 매제를 쓴 레이저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 레이저를 쓸 때 중요한 거는 모근을 다치지 않으면서 피부 표피에만 자극을 주고, 그래서 피부 표피에서 그 우리가 그 피부 세포들이 모근을 자라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거를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기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약물 같은 걸 침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피부는 단단한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약물을 바른다고 해도 이게 들어가지 않겠죠. 겉에 표피에서는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안쪽으로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 항생제 같은 거 상처가 났을 때 겉에 발라서 겉에는 좋아지지만 만약에 속에 장기가 어디 이상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을 때 바른다고 침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레이저를 가지고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다 뭔가 약물을 발랐을 때 침투율이 훨씬 높아져요. 더 깊숙이 쑥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가늘고 힘이 없는, 지금 이제 제대로 머리카락을 만들지 못하는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가 진행된 상태의 모근을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치료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출력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LED, 저출력 레이저는 아마 미용 기구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집 LED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마스크하는 뭐 있고. 그런 팩을 또 요즘 제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발에도 적절한 파장에, 우리가 이제 모발에는 주로 레드, 붉은색 컬러, 적외선 컬러의 LED 그리고 적외선, 색깔이 없는 적외선 적외선 컬러 LED랑 색깔이 없는 원적외선 계통의 그런 LED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LED를 쓸 때 역시 피부의 모근의 세포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모근에 가늘게 털을 만들지 못하는 그 모근들이 털을 만들도록 하는데 문제는 LED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그 모근을 튼튼하게 하는 물질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인데,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 때문에 오히려 염증 반응이라든가 모근이 위축되는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탈모에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하면은 안 되고요. 적절한 반응. 근데 이제 뭐 그 적절한 반응이라는 게 사실 뭐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레이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그러면 집에서 쓰는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LED 마스크가 아무래도 병원 거보다는 세기가 약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얼굴에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나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막 매일 하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매일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뭐 해보시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화돼서 나오는 LED가 회사마다 나오는 출력도 다 다르고요. 일정치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집에서 사는 거를 하면은 무조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도는 해볼 만하다. 근데 실제로 그 LED라는 거를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예전에 허가를 나온 LED가 있어요. 벌써 몇 년 전에 그 이름이 헤어맥스였나? 헤어맥스 레이저콤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저가 나오는 빛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따라서 유사 제품들이 그 이후에도 많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비쌀 것 같아요. 헤어맥스 레이저콤이 벌써 그건 나온 지가 10년 정도 됐어요. 호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 광고를 많이 했는데 FDA 승인을 받은 뭐 탈모용 레이저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FDA 승인을 받은 건 맞는데 탈모 효과가 있다고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인체에 써도 무방하다고 안전하다는 거를 승인을 받은 건데 그거를 마치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승인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탈모가 있는 모발에 쓸 수 있게 그런 전용 LED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마 지금도 시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기 댓글에 네. 보니까 원장님 수술하고 바로 나왔는데도 네. 말씀 너무 청산유수로 설명 나오셔서 대단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수술이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방송 이게 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오버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하고 막 급하게 지금 뛰어들어왔어요. 저 그래도 나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네. 감사해요. 저 진짜 원장님 안 나오실까봐 네. 1시간 동안 무슨 얘기 해야 되죠? 정말 네. 감사해요. 그래도 옆에 네. 계신 것만으로 저도 너무 지금 네. 행복해요. 저희 네. 질문 받고 혹시 네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원장님께서 직접 레이저 치료를 네. 저희 피디님 중에 한 분, 탈모분도 좀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근데 잠깐만, 그러면 그게 우리 간호 선생님들이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번거로우시면 괜찮아요. 네, 번거로우시면 괜찮아요. 네, 네,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그 우리 간호 선생님한테 지금 나가서 내가 얘기도 하고 그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네, 그러면 하는 네, 걸로 네. 해요. 네. 우선 그럼 질문 좀 올라왔는데 네. 질문 조금 받고 더 자세하게 할까요? 여기에 탈모르 파티 노래?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탈모르 파티 노래 뭔지 알아요? 아니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모르 파티. 근데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는 저도 아는데 가사 바꿔서. 그런 노래가 있나요? 네. 그런가 봐요. 좀 재밌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혹시 저기 네이버 웹툰 보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 웹툰 작가 중에 이말년 씨라고 알아요.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탈모에 대해서 만화를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네.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탈모인들이 보실 때 탈모가 있는 분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해가지고 왜요? 뭐 이게 그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뭐 교도소에 가두고 뭐 이런 만화를 그렸어요. 진짜요? 네, 근데 갑자기 나 탈모여서 슬픈데. 네. 근데 보니까 이말년 씨도 탈모가 있더라고요, 많이. 예, 근데 하여튼 뭐 굉장히 풍자적인 만화를 그렸는데 네. 이 탈모르 파티 뭔가 이것도 재밌게 비슷하지 않을까.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이따 내용이지 끝나고 않을까? 한번 봐야겠어요. 네네. 이거 프로페시아랑 정력 감퇴랑 연관이 있으시냐고 500원 2개 있다니. 네, 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프로페시아 그 피나스테라이드 1mg짜리 약을 먹었을 때 대략 한 2% 정도 남자에서 성기능과 관계된 그 감소되는 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성기능이라는 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력이라는 거하고 성기능이라는 게 이제 조금 별개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흔히 뭐 정력이라고 하면 뭘까요? 정력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성관계를 하는 뭐 능력 같은 거라고 그럴까? 막 무슨 힘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프로페시아를 먹었을 때 뭔가 감소한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정액의 양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발기능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그 우리가 흔히 정력이라고 할 때 얘기를 하듯이 발기능력이라든가 또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액의 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임신의 확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성관계를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식과 관계된, 임신과 관계된 능력도 약간 감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적은 부분에서 나타나고요. 약을 몇 퍼센트 정도예요? 대략 한 2%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초기에 그런 경우가 있고, 대개는 약을 먹으면서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할 경우에 그런 처음에 느꼈던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히 남성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프로페시아든 아보다트든 이런 그 DHT를 감소시키는 약을 먹지 않고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발이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발이식 수술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약을 꼭 드셔야 돼요. 제가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그런 사진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은데. 사진 여기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안 막 돼요? 사진이 막 다 지금 믹스가 돼 있어. 제가 그 사진만 딱 추출이 안 돼가지고. 과거에 제가 이제 모발이식 수술을 해드렸던 분 중에 그 굉장히 심한 탈모분이세요. 뭐 여기 정말 테두리만 머리가 남으시고 가운데는 머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테두리 머리는 보면 밀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모발이식을 제가 2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하고 그 다음 2차 수술을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2차 수술을 하고 2번 모발이식 수술을 해드렸는데 그분은 고집이 세셔가지고 제가 모발이식 수술을 하셔도 무조건 약을 드셔야 된다. 왜 약을 드셔야 되냐면
이 모발 이식 수술을 해서 우리가 뒤쪽에 있는 굵은 털을 앞쪽에 심어놔도 네. 여기 아직 앞쪽에 모근이 가는 털이지만 좀 남아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같이 버텨주거나 걔네들이 좀 좋아져서 심은 털하고 같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네네. 그래야 모양이 이뻐지거든요. 네. 여기서 뒤에서 띄는 털만으로 여기를 다 덮는 게 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분은 죽어도 나는 약은 안 먹는다. 무조건 수술만 해주세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수술을 두 차례를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후에 봤는데 수술해서 심어놓은 털은 잘 살아요. 네. 잘 살고 있고 아예 머리가 없던 분이 어쨌든 머리는 생겼는데 이제 수술을 하는 저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자연스럽게 털들이 메꿔주고 더 예쁘게 할 수 그렇죠. 있는데 훨씬 그렇게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테두리 남은 털들이 네. 분명히 그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5년, 10년 지나면서 탈모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수술해서 심어놓은 부분과 자기 자연적인 털이 있는 부분이 이제 분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그럼 모양이 더 안 예쁘지 우스워진단 않아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한다 해도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어떤 모발의 남성 탈모의 모발의 상태를 물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발이 확 다 좋아지고 약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약은 지켜주는 건가요? 그렇죠. 약의 주 네. 기능은 유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유지를 해주면 네. 공격을 억제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좋아지려는 능력이. 그렇죠. 모근이 약간 굵어는 져요. 네. 그리고 굵은 털이 조금 나긴 하는데 네. 한계가 있어요. 그게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주 기능은 약의 기능은 유지예요. 근데 어쨌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가 돼야 뭐 좋아지게 하는 걸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유지가 안 되는 상태도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남성 탈모를 치료한다 그러면 약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럼 평생 먹는 거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남성 탈모의 어떤 속성 자체가 네. 유전적인 속성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거고 물론 약을 하루에 한 번씩 드시다가 나중에 용량을 좀 조절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드시다가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뭐 성기능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초기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개는 약을 끊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약이랑 그 성기능을 보완시켜줄 수 있는 약이랑 동시에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페시아나 그런 거 처방 받으시는 분 중에 간혹 뭐 비아그라라든가 네. 시알리스 같은 약 처방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래서 예, 그런 거 아니, 같이 아니, 처방해드리기도 진짜, 합니다. 네. 네. 근데 대개는 뭐 이 약을 드시다가 초기에 혹시 그런 증상을 느끼더라도 한두 달 지나면서 그런 증상이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놀래가지고 아 나는 이 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탈모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네. 조금 더 유지해보세요. 약을 유지하시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뭐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걸 용량을 조금 줄여봐도 되고요. 물론 하루에 한 알 먹는 것보다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네.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용량을 좀 줄여 먹어도 용량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 나중에 끊더라도 네. 처음부터 그냥 작은 반응에 질에 놀라서 그냥 포기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어쨌든 남성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약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근데 약을 그러면 탈모가 시작돼서 약을 먹으면 이미 그게 늦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증상의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네. 남자라면 남성 탈모는 누구나 발생합니다. 남자치고 남성 탈모가 안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제 동생 근데 지금 제 동생이 20대 중반이거든요. 네네. 근데 애가 학교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런지 네. 진짜 머리에 반은 흰머리고요. 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약을 어리잖아요. 근데 몇 살이죠? 지금 걔가 25살이에요. 아, 네네네. 지금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만약에 탈모가 심하다면 먹어야죠. 아, 그래요? 저는 탈모가 누나로서 걱정이 솔직히 된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탈모가 진행이 의심이 된다고 그러고 뭐 집안에 가족력이 좀 있다거나 네, 아니면 외가 쪽에 네, 그쵸, 네, 엄마의 네, 유전이 네. 더 그렇다면서요.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탈모가 진행 정도가 좀 심하다면 어린 나이에 또 약을 먹어야죠. 대개 이 약은 20세 이상에서 뭐 약을 복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이 돼 있어요. 약 복용 설명서에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 중에도 탈모가 너무 심한 친구들은 약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탈모가 어느 정도 남자들은 다 탈모가 나타나거든요. 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나타나는데 그게 뭐 정말로 아예 탈모가 진행이 안 돼 머리가 빽빽한데도 향후의 탈모를 걱정해서 약을 먹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약이 탈모의 진행 정도를 봐서 진행이 확실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약을 먹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남자들은 누구나 이마가 넓어지고 머리가 가늘어진 현상이 있으니까 네. 조금 대머리가 되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약간은. 그거는 네. 네, 그거를 뭐 그거는
내가 내 머리를 완전히 중학생 때처럼 고등학생 때처럼 나는 평생 가져가야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예.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그럼 여성분들은요? 여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은 다 나타나요. 특히나 여성들은 이제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저 임신 출산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나중에 폐경, 갱년기라든가 그런 큰 이벤트, 호르몬의 변화 이벤트들이 있는데 네. 그때 모발의 감소나 이런 게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탈모는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미용적으로 이게 헤어스타일을 잘 만들거나 해도 절대 가려지지 않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당연히 약 먹고 치료해야 되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치료해 하셔야죠. 그때는. 저희 엄마가 진짜 저 지금 딱 보면 머리숱 진짜 많잖아요. 네네네. 저희 엄마가 저처럼 머리숱 진짜 많으셨는데 네. 지금은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이렇게 네. 원형 탈모 같이. 그렇죠. 여성들은 가운데가 좀 빠지죠. 네, 저도 네.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나 뭐 아버님이 탈모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무조건 탈모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무조건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집안에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마치 점쟁이 이거 맞추듯이 저 앞으로 저 탈모 지금 될까요? 알아주세요. 알려주세요. 탈모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왜요? 몰라요. 오늘 좀 빨리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고 모발이 이게 자라나는 패턴을 보면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가능성은 있겠구나. 네. 근데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탈모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고 봐서 증상이 나타나야 아는 거지. 뭐 미리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탈모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네. 탈모에 대한 유전자도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우리가 몇 개밖에 안 알려져 있어요. 검사로 알 수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 검사의 범위도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 뭐 검사를 하는 것도 대학병원에 유전학과 같은 데가 있는 대학병원에 가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비용도 아마 뭐 그거를 좀 알아보는데 뭐 몇백만 원 비용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검사를 하고 하는 거는 뭐 정말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거까지는. 나중에 증상이 진짜 나타나고 그럴 때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방법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 탈모를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를 뭐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네. 모발도 우리 몸의 일부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모발도 튼튼하고 좀 오래 가겠죠. 좀 모발이 건강을 반영하기 때문에 막 피로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모발이 좀 가늘어지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막 떡지면서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모발을 좋아지게 하는 우리가 뭐 예방법은 그냥 우리 몸에 건강하게 하는 거.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뭐 받지 않게 굉장히 일반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럼 아니면 탈모 네네. 샴푸 이런 거 도움 돼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탈모 그래요? 샴푸가 탈모에 이게 연구를 해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분명히 탈모 샴푸에 조금 추가가 돼 있는데요. 네. 그런 성분들이 진짜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조금 미흡하고요. 이게 실험실적으로 모근에다가 직접 그런 물질을 가했을 때 모근의 성장이랑 그런 걸 관찰하긴 하지만 네. 이 우리 실제 신체, 인체 이 피부 장벽으로 덮여 있는 이 두피에다 그런 샴푸를 적용했을 때 그 약이 들어가서 효과를 내느냐는 별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임상에서도 뭐 정말 효과가 입증되고 그런 샴푸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럼 비싼 돈 내고 탈모 샴푸. 네, 뭐 굳이 탈모 샴푸를 꼭 쓰실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저 다시 빨리 레이저로 다시 돌아가요. 네, 레이저 네. 설명해 주세요. 아까 레이저 다 설명했는데. 안 돼요. 더 설명해 주세요. 가격은요? 네. 그래서 두 개 차이점 어떻게 왜 그게 뭐 두개 LED 선정하는 기준. 네네 LED라든가 그 프랙셔널 레이저, 툴륨 레이저라든가 이런 치료는 뭐 이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치료를 해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요. 번갈아 가면서요? 그럼요. 그냥 같은 날 같이 치료를 해요. 그럼 너무 네. 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하고 약물을 침투시키고 뭐 그런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냥 그날. 그리고 그런 치료 과정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때 이제 흡수시키는 약물의 종류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레이저 조사 시간이 다르거나 네. 혹은 다른 뭐 주사 약물을 좀 같이 사용하기도 하거나 네. 이제 먹는 약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남성 탈모하면 뭐 프로페시아, 여성 탈모하면은 뭐 판토가나 뭐 이런 약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약들을 남자분들한테도 판토가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비타민 C나 비타민 D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 증상에 따라서 약의 처방이라든가 치료 방법, 뭐 레이저 치료 방법 이런 거 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럼 레이저 치료를 하면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을 먹는 건 아까 유지예요. 네. 그러니까 남성 탈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을 먹는 거는 프로페셔널 같은 거 먹는 건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레이저 치료나 이거는 모근이 좀 더 자라나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내가 조금씩 탈모가 진행되는데 이게 더 진행되지 않게 나는 그냥 유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약만 드시면 돼요. 네. 굳이 레이저 치료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약만 잘 먹으면 대부분 다 유지가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조금씩 나이 들면서 진행되는 건 아까 얘기했죠. 받아들여야 어쩔 수 한다고. 없다. 그건 어쩔 네. 수 없어요. 그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 치료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탈모가 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예를 들면? 뭐 미용적으로 이제 뭐 헤어스타일을 잘 만져도 좀 뭐 휑하게 보인다거나 이마 라인이 많이 올라갔거나 그런 분들이죠. 네. 이제 미용적으로 헤어스타일을 잘 만져도 안 가려지고 나는 지금 상태보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네. 유지가 아니라 좋아져야 된다. 네. 그럴 때는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약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런 치료들을 좀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모가 너무 가끔은 또 탈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제가 약만 처방해드리면 왜 약만 처방해주세요? 다른 왜냐면 치료 좀 빨리 좋아지고 네네. 싶잖아요. 근데 네. 그 유지하시는 분들은 약만 먹어도 돼요. 그냥 레이저 치료 같은 걸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좀 증상이 정말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요? 앞머리가 완전히 뒤로 이렇게 확 넘어가신 이마가 막 넓어진 분들이 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모발이 시켜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앞머리 라인이 이미 민둥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확 넘어가신 분들은 네. 이식으로 헤어라인을 만들어주는 거 외에는 그걸 오. 개선시킬 방법이 그렇게 딱히 많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오히려 뒤에 정수리나 이런 데도 이게 증상에 따라 다른데 정말 완전히 민둥하게 됐다. 네. 민둥하게 된 게 내가 붉은 털이 나고 좀 머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심어야죠. 그때는 이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뭐 완전히 민둥하게 된 게 아니고 모발이 가늘어졌지만 모근이 다 살아있고 모발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런 분들은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거 약 먹고 레이저 치료하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져요. 그런 분들은. 그렇군요. 네. 민둥한 게 그 이말년 씨 친구 주호민 씨가 네네. 민둥하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주호민 씨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는데. 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레이저 치료는 여자한테 더 많이 써요? 남자한테 더 많이 써요? 아니 그거는 근데 그거는 네네 벗겨지- 남성한테도 쓰고요. 여성 치료할 때도 씁니다. 근데 효과는 남성분들이 더 좋아요. 왜요? 여성분들보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저 피부팀 네. 피디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치료를 해보면은 탈모 치료는 남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치료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성 탈모는. 진짜요? 네, 근데 여성 탈모는 물론 하기 전보다 분명히 좋아지는데 그 한계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한계가 있습니다. 좋아지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이제 여성들 뭐 임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약을 쓰는데도 좀 한계가 있고요. 치료에도 좀 한계가 네. 있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치료를 안 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좋아지긴 하지만 네. 그게 남자들처럼 드라마틱하게 남자들은 보통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때 가능성을 보고 네. 3개월 정도 후가 치료하고 약 드시고 3개월 정도 후가 되면 본인이 이제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낄 거고 네. 3개월 넘어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머리 좋아졌네 머리 많아졌네 아실 거고 제 3자가 보기에도 네네네. 네.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네. 이제 뭐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는 분이 좀 덜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네. 1년 정도 지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보면 뭐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많아졌어. 진짜요? 네, 이렇게 남자들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여성분들은 네. 치료를 하면 물론 뭐 치료하기 전보다 좋아지는데 예전보다 머리가 좀 굵어지고 힘이 생겼어요. 네. 예전보다 머리가 덜 빠져요. 네. 이제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머리가 약간 두피가 보였던 게 두피가 완전히 안 보이고 친구들이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는 안 돼요. 여성분들은요? 네, 조금 한계가 있어요. 여성 치료에서는. 미녹시딜을 사용해도 그러면 그렇죠. 그런 약들을 같이 쓰고 그래도 여성분들은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남성들에 비해서는. 그렇군요. 그럼 레이저 치료의 그거는요? 부작용은요? 부작용은 있어요? 뭐 저는 제가 하면서 딱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레이저 치료라는 게 정말 아까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는 피부에 미세한 구멍 홀을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그 자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극이 큰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받을 때 느낌은 있어요? 따끔거리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따끔. 뭐 근데 그 따끔이라는 게 못 견디게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왜 여드름 짤 때 훨씬 안 따끔이 아파요. 아니라 정말 네네네. 여드름 짜고 그런 거 혹은 얼굴에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도 프랙셔널 레이저라는 걸 쓰는데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비교 안 돼요. 그래요? 치료하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럼 레이저 치료 받고 바로 네네. 바로 나가서 뭐 운동하고 하는데 별로 아무런 지장 없고요. 치료하고 한 서너 시간 후에는 뭐 수영하고 머리 감는 것도 그냥 다 하시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부작용이랄 거를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물론 피부에 따라서는 피부가 아주 자극에 민감하고 그런 분들은 네. 뭐 약간 뭐 염증이 생긴다든가 가렵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아주 피부가 민감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그 받으면 기간은 주로 좀 한 3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예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은 네. 되게 제가 뭐 치료를 보통 한 2주에 한 번 정도?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한 2주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개 3, 4개월 정도면은 좀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은 그냥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약만 먹으면 되는 네네,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제 환자분들 중에는 지금 한 7, 8년째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좀 뭐 비싸지 않아요? 2주에 한 번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그냥 유지 목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합니다. 초기에는요? 네. 초기에는 얼마나 자주 와야 돼요? 뭐 1주나 2주에 한 번 정도. 그게 대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오래 하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수준인데 머리를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모가 심하면은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이런 건 아니고요. 탈모 증상이 좀 확실히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개선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거의 뭐 제가 보는 남성 탈모 환자들 중에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하고 하는 분들은 뭐 한 30% 정도 될까요? 나머지 한 70% 정도는 대개는 먹는 그래요? 약만 드시고. 그럼 저희 그렇죠. 계신 피디님들 중에 레이저 치료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보시기에? 글쎄요, 머리 다 많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보기에는 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다들 네네. 다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이마 조금 넓으신 것 같네. 제가 얼마 전에 한일병 네네. 원장님께서 네네. 방송 나서 네네. 딱 지목당하고 대머리라고. 네네네. 조금 머리도 가늘고 좀 넓어 보이시네. 예. 두 분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머리숱도 많고 헤어선도 뭐 다 괜찮으시고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 연세리엔 피부과입니다. 네. 혹시 고민이 있으시다면 와서 상담 받으시는 네. 것도 좋을 것 어떤 같아요. 분이 아까 저희 수요일 날 저희 진료 쉬는 날이라고 돼 있는데 원장님 나오셨다고 누가 오늘 쉬는 날이세요? 저 원래 쉬는 날이에요. 진짜요? 원래 쉬는 날인데 수요일 날 제가 수술 있을 때만 병원에 나오거든요. 네, 원래 제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진료 안 하는 죄송해요. 날이고. 쉬는 날을 뺏었어요. 저희가. 아니 근데 마침 다른 날 진료 중에 점심 시간이나 이때는 이거 하는 게 거의 제 생각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술 끝나고 바로 오늘 이거 저 방송 말씀하고 그러고 퇴근해야겠다 그러고 하는 거죠, 뭐 오늘. 싫은데 저희 또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네네네. 뭐가 있죠? 그거 하나 더 하고 하셔야 돼요. 네. 저희 질문도 많이 올랐는데 질문으로 이번에는 할까요, 쌤? 네네네. 질문이 아까 어떤 분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네네네.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운동과 탈모에 대해서. 근데 그 연구라는 게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우리가 논문이 나오는 게 어떤 그 잡지에 실리느냐, 그게 정말로 그 연구 지수 팩트가 높은 잡지에 실리느냐인데, 탈모와 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는 그 잡지 팩터가 좀 낮은 잡지들에 실려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이 됐다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그런 연구를 보면은 유산소 운동이 탈모 치료에 좀 도움이 된다는 거는 뭐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했을 때, 그러니까 더 우리가 탈모 치료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 그게 결국은 탈모를 예방하고 좋아지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뭐 특별한 그렇게 하면 탈모도 좋아지고 네, 모든 게 다 네, 네. 좋아지겠죠? 네, 다 네. 건강해지고. 네. 여기 카카오톡에 킥
키킥님께서는 네네. 모발 이식 후 1년 이상 지났는데 네네. 점점 밀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으시대요. 그래서 네네. 관리 잘하면 심었던 머리 다시 날까요? 여쭤보셨어요. 예, 모발 이식을 하고 사실은 1년에서 2년 정도가 모발 이식 후에 경과가 제일 좋아야 되는 시기인데 1년 이상 지났는데 밀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심은 털이 줄어드는 것 같진 않고요. 네. 아마 심은 털 주변에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본인의 모발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탈모약 안 들고 지금 안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 탈모약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탈모약, 뭐 미녹시딜 바르는 거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 그런 레이저 치료 내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탈모약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탈모약을 안 드신다 그러면 지금 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그 심어가지고 잘 생착이 된 모발 이식을 한 털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심은 털이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그래요? 잘 생착이 되고 우리가 뒷머리에 있는 굵은 털을 앞에 심어도 뒷머리 쪽에 있을 때 모발 특성을 유지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 심은 털이 잘 자라다가 1년 정도 지났는데 원래 이게 앞머리, 대머리가 되는 앞머리 털처럼 줄어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은 약 안 드시거나 그냥 심어만 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고 나서도요. 저는 그때 선생님의 환자님이셨거든요. 네네. 심고 나서도 꼭 약 드시고요. 네. 뭐 이렇게 병원에서 안내해주는 그 이후에 관리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유튜브에 루시팡님은 미녹시딜을 8개월째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네. 수염이 좀 나는 것 같으시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 네네네. 수염. 그러니까 네. 그 미녹시딜을 바르는 분 중에 이제 남성들도 그렇지만요. 여성들 중에서도요, 미녹시딜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여기 바르는데 여기 수염이 나요? 그 머리 쪽에 바르고 흘러내리는 건 바로바로 잘 닦고 이쪽에 묻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여성들은 수염이 난다거나 구렛나룻이 난다거나 아니 이마에 잔털이 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사람들마다 대개는 그런 현상 별로 없는데 정말 이 미녹시딜에 아주 저희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여성들도 남성용이라고 돼 있는 5% 미녹시딜을 쓰시도록 처방을 해드려요. 네, 그때 전에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잔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위까지 잔털이 나는 분들은 3%로 일단 바꾸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3%로 바꾼 다음에 만약에 하루 2번 바르시는 분 같으면 하루 1번으로 줄여서 해보시라고 하고 그런데도 잔털이 계속 많이 나고 그 잔털 때문에 좀 불편을 느끼신다 그러면 그때는 약을 중단하셔야 돼요. 다른 약으로 그러면 바꿀 수 근데 이제 있어요? 미녹시딜 외에 다른 이제 발모제에 우리가 바를 수 있는 약은 사실 없거든요. 엘크라넬이라는 약이 있는데 엘크라넬은 발모제는 아니고 엘크라넬 역시 이제 남자들이 프로페시아를 먹듯이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프로페시아를 먹지 못하니까 바르는 약 엘크라넬을 이렇게 그 두피에 작용하는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발모제는 지금까지 바르는 걸로 나온 발모제는 미녹시딜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잔털이 너무 나고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도저히 미녹시딜을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녹시딜은 중단하시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쓰긴 해야 되는데 먹는 약이라든가 엘크라넬 바르는 거라든가 뭐 다른 치료나 그런 방법을 쓰는데 미녹시딜을 병행할 때보다는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요? 좀 고민이네요. 그러면 네네. 원장님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염도 나는 듯하고 뭐 그래서 고민이 되시면은 근데 여기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가끔 뽑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뽑아서 그냥 컨트롤이 되는 정도 같으면 그냥 미녹시딜 유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분은 질문하시기로 미녹시딜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맞아요. 미녹시딜이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한 사람이 있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대개는 미녹시딜의 효과는 사실은 약간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요? 네, 뜨뜻미지근해요.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바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많아요. 바르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미녹시딜을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면 작든 크든 간의 효과는 저는 대부분 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랑 똑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질문하신 분처럼 뭐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고 탈모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여성이라고 그러면 미녹시딜 좀 더 유지하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쓰기 전에 사진을 찍고 한 달마다 사진을 찍어서 좀 보면 차이점을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진으로 차이를
그 구별해서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그래요? 사진 여러 컷 찍어놔도 저도 이렇게 환자 치료 경과를 보면요, 그냥 찍어놓은 사진으로, 그러니까 모발의 굵기 같은 거를 치료할 때 미리 찍어놓는 경우 있는데 그때는 구별이 돼도요. 네. 그냥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구별하기 사실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구별하기가요? 루시팡님이 댓글을 달았대요. 네네. 질문이 진짜 많네요. 네네. 그렇게 불편하신 건 아니고 네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뽑으시고 3%만 아, 네. 아침에 그러면 쓰시면 그러면 그냥 미녹시딜 계속 쓰시죠. 5% 하루 한 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시팡님은. 아 그래요? 네, 3% 아침에만 지금 쓰신다고 그랬는데 네. 5% 하루 한 번 쓰시고요. 네. 저는 그냥 보통 밤에 바르시라고 권장을 드려요. 네. 그분 라이프 사이클 따라 조금 다른데 밤에 바르고 주무시고 이 미녹시딜이 많이 끈적거려가지고 아침에 바르시면은 이거 바르고 출근하기 힘드실 텐데요. 끈적거리고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아 그래요? 좀 떡이 지나요? 네네. 머리 모양이 잘 안. 밤에 바르고 주무시고 아침에는 머리 감고 출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에 한 번만 5% 바르시고요. 임산부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녹시딜이 임산부들이 썼을 때 뭐 태아기형이라든가 그런 게 막 확실히 막 이게 태아기형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의사도 임산부한테 미녹시딜 쓰고 뭐 하라고 하는 의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임신했을 때는요, 이 모발이 좀 굵어지고 더 잘 유지가 되거든요. 네네. 굳이 임산부가 미녹시딜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임신하고 나서 나중에 출산 후에 머리가 빠질 때 그때 이제 뭐 쓰시면 모를까. 임신 중에는 안 쓰셔도 되죠. 뭐. 네. 그렇군요. 네. 쌤 그리고 이거 뒤에 사인 이거 무슨 네. 사인이에요? 여기 걸어두셨는데 네, 한번 네. 비춰주세요. 여기 사인 왠지 유명하신 분 사인 같아요. 그 설마 쌤 사인 아니죠? 아니. 저희 병원 오랫동안 전에 오셨던 분인데, 근데 우리 병원 오셨던 분 신원을 내가 밝히면 안 되지. 환자 개인 정보인데 그냥 붙여놓으셨잖아요. 네, 그냥 저한테 사인 있으니까. 근데 유명한 가수분이세요. 그냥 노래 굉장히 잘하는 가수분이라고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감사장이 진짜 많아요. 네. 네. 여기는 다 그럼 뭐예요? 저는? 저쪽은 뭐 위촉장이라든가 뭐 저 학위와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들입니다. 학회 뭐 위촉장이나 뭐 그런 것들, 학교 위촉장. 멋있어 보여요. 네. 여기 질문 또 하나가 임신 계획 중인 남자분도 남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편하게 바르세요. 간혹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임신 이제 아이 가지려고 남성분이신데 아내가 이제 아이 가지려고 같이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데 프로페시아 드셔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남성이 드시는 거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다만 아내가 직접 그 약을 드시거나 막 만지거나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자만 주의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빨리 여성분들을 위한 약을 빨리 찾아주세요. 그러게요. 그게 모성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참 제한이 많네요, 진짜. 이거 질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이 탈모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비정상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아주 막 이상하게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 탈모가로 가는 DHT라는 호르몬의 레벨도 증가할 수가 있고 당연히 탈모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병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높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거는 유전 질환이 있을 때 얘기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남성성이 강하다, 마초다, 뭐 운동을 잘한다. 실제 남성 호르몬 검사해보면 호르몬 바닥인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진짜로 많이 높아서 DHT 수치도 같이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해도 이 DHT 수치가 높아도 우리 DHT 모발이 수치가 뭐예요?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체크하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그 오알파 리덕타제라는 오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면은 DHT라는 걸로 바뀌어요. 변환이 돼요. 네. 사실은 이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은 이 변환이 된 DHT라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아니고. DHT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DHT가 모근을 공격해서 탈모가 되는데 그것도 모근이 DHT 공격에 튼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DHT가 좀 높아도 탈모가 안 돼요. 그건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DHT가 더 민감하게 거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DHT에. 그런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도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만을 가지고 뭐 이 사람이 탈모의 위험성이 높다 낮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조금 높은 사람, 조금 낮은 사람 뭐 그건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거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네. 아보다트는 뭐예요? 아보다트? 아보다트는 이제 프로페시아처럼 아보다트도 DHT라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인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DHT라는 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타입 1, 2, 3가 있는데 프로페시아는 그 중에 이제 타입 2가 생기는 거를 억제하거든요. 모근에 주로 많은 게 타입 2예요. 근데 아보다트는 타입 1, 2를 같이 억제를 해요. 그럼 예. 더 센 건가요? 그리고 이제 타입 2 자체에 대해서도 프로페시아보다 한 두세 배 더 강력해요, 아보다트가. 그러니까 약효가 더 강하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부작용이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럴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네. 약효가 형편없어가지고 네. 더 강한 약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보다트를 써야 되는데 네.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가지고도 효과를 잘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굳이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세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페시아를 쓰시는데 네. 내가 아보다트 프로페시아를 쓰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간혹 효과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땐 아보다트를 한번 전환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 무조건 나는 센 거를 해야겠다.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네네. 단계별로 가는 게 좋겠죠. 네네. 근데 만약에 전립선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뭐 남성이 50세 이상 되셨고 네. 전립선 증상이 있어가지고 뭐 주무시다가 자꾸 일어나 화장실 가셔야 된다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으시거나 그래서 전립선에 대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네. 탈모도 걱정이다. 네. 그럴 땐 아보다트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처음부터 막 나는 강하게 효과 좋은 걸 먹으면 아보다트를 먹어야지 뭐 굳이 저는 부작용도 좀 생각하고 그러면 네. 그러실 필요 있을까? 그냥 처음에는 조금 프로페시아 계통 시작해 보시고 만약에 효과 없으면 가면 되죠, 뭐 아보다트로. 그러면 6개월 동안 리 스미스처럼 6개월 네네. 동안 프로페시아를 복용하셨다가 효과가 없으면 아보다트로 전환해도 만약에 괜찮을까요? 6개월 정도를 복용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나 진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네네.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네네네. 상담 받으면 되는 네네네. 거죠? 저 같아도 그런 경우에는 진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네. 아보다트 전환하는 거 고려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전환을 하더라도 정말 이분을 한꺼번에 다 아보다트로 바꾸느냐, 네. 아니면 단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며칠은 프로페시아를 쓰고 며칠만 아보다트를 쓰고 단계적으로는 가보느냐, 네. 그거는 이제 그분 상태에 따라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아보다트는 매일 먹는 거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먹는 아보다트도 괜찮은 매일 거예요? 드시는 겁니다. 그럼 이틀에 한 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페시아도 그렇고 아보다트도 그렇고요. 다 하루에 한 번 드시도록 그렇게 용법이 돼 있어요. 그 제약회사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을 꼭 먹어야 치료 용량에 도달을 하고 근데 뭐 보면은 프로페시아는 반감기가 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고 네. 아보다트는 반감기라고 약 효과가 줄어드는 게 2주, 3주, 많게는 5주까지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보다트는 이틀에 한 번씩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약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치료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이제 그 말을 사실은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게 제약회사는 약을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그쵸. 약을 많이 팔면 아무래도. 좋으니까 매일 사람들이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먹으라고 그러는데 임상적으로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는 그분의 이제 증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이틀에 한 번 먹어도 돼요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결과가 나온 건 매일 먹는 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틀에 한 번 먹었을 때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드셔야 돼요. 처음에는 네네, 하루에 네네, 한 번이요? 네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은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상담 받으면서 조율하면 되겠죠? 네네. 만약에 필요하면. 로아큐탄이랑 탈모약 같이 드셔도 됩니다.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저도 탈모 있는 분들 중에 기름기 굉장히 많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로아큐탄 조금 같이 쓰기도 합니다. 네. 이거 할까요? 유전 탈모는 아니시래요, 파티 네네. 대표님께서는. 근데 삼자 이마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먹거나 혹은 미녹시딜 바르려고 하는데 지금 영양제 4종류를 먹는데 네네. 네. 네. 영양제 좀 탈모에 좋은 네네.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제 네. 네. 삼자이마가 된다는 건 이제 뭐 남성 탈모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프로페시아의 제일 큰 장점은요, 다른 약들과의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걸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프로페시아를 드시는 거는 뭐 다른 약들과의 충돌이나 이런 거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됩니다. 네. 음식은요? 음식은 그냥 골고루 먹으면 네, 돼요? 뭐 골고루 잘 드시고요. 네.
너무 막 이제 뭐 또 채식만 하시거나 뭐 생식하시거나 이러면 머리 빠지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좀 돼야 되니까 네. 고기도 좀 잘 드시고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동생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네. 돌아오면 고기 사줘야겠네요. 네. 미국에서 고기 더 좋은 고기 많이 드실 텐데. 그래도 차장님 본인 드셔야겠어요. 저 왜요? 저 빨리 봐주세요. 저 탈모예요? 아니 지금 헤어라인이랑 봐주세요. 뭐, 네, 아니 뭐 머리 빽빽하고 좋은데요, 뭐. 아 그래요? 네네. 괜찮겠죠? 네, 괜찮아요. 약 먹을 필요 없겠죠? 다른 질문. 레이저 치료에 진짜 이거는 꼭 환자분들이 이 점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어요? 아, 레이저 치료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뭐 과하게 할 필요 없는 거고요. 네. 뭐 치료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진료하면서 그분 상태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네. 본인이 뭐 결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네. 한번 받을 때 그거 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병원들마다 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이제 머리에 이런 치료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왁스 같은 거 머리에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좀 스프레이 같은 것도 네네네 뿌리거나 그런 아니면, 분들 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에 그런 것들을 좀 불려가지고 조금 씻어내거든요. 아. 씻어내고 뭐 레이저 치료를 하고 뭐 레이저 치료 그 프랙셔널 레이저 후에 LED 광선 같은 걸 쬐기도 하고 약물 침투를 하고 그러니까 네. 보통 병원에 오시면 1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그냥 피부과 오는 거랑 그럼 똑같다고 네네 생각하면 1시간 정도는 되겠네요.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오시면 치료가 좀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러면 조금 더 시간 걸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요? 두피 뾰루지 같이 막 빨간 게 많이 생기면 이렇게 막 아프시대요 만지면 네, 이런 네, 것도 네.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이게 여드름이나 두피나 뾰루지가 탈모의 원인은 아니에요. 이게 탈모의 원인은 아닌데 이제 여드름이 생기고 뭐 두피에 뾰루지가 생기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좀 활발한 분들, 피지나 모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탈모가 조금 뭐 굳이 연관을 짓자면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네. 뾰루지나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탈모가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별개예요, 완전히. 그런 다른 걸 네네.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네네. 이건 뭐예요? 탈모 레이저 헬멧? 이건 그게 뭐?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저 레이저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LED를 아예 헬멧처럼 쓰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LED 피부 마스크처럼 네, 그냥 네. 이렇게. 아예 헬멧처럼 쓰니까 그게 한 5년쯤 전에 나왔어요. 아, 그것도 5년 전쯤에 네네, 나왔어요? 5년 전쯤에 나왔는데 그게 저도 뭐 그 안에 들어가는 LED의 종류라든가 뭐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 뭐 실험해 본 거 아니기 때문에 효과 있다 없다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뭐 진짜로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면은 쓰고 자면요? 글쎄 뭐 저 사용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는데 네, 뭐 얼마나 뭐. 좋은지 모르겠네요 이거. 네. 그래도 뭐 시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요, 그렇죠? 네. 이건 뭐예요? 어자녹 스프레이? 시중에 파는? 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죄송합니다. 이거 그럼 다음 방송에서 해주세요. 네,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어자녹 스프레이. 어자녹 스프레이 저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거를 시중에 파는데 머리에 뿌리는 건가 봐요. 그러면 네, 뭐 이 어성초 녹차 자소엽 그걸 어자녹이라고 하네요. 네. 네. 어성초 자소엽 녹차니까 어자녹 앞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네네네. 이게 한 몇 년 전에 방송에서 엄지의 제왕인가요? 그 프로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막 탈모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은 다 된다 그래가지고 네. 뭐 발모 뭐 칵테일이라고 이런 거 말씀하시고 막 그러셨던 그래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본 기억이. 그래서 네. 한동안 이 어성초 관련해서 정말 선풍적으로 많이 쓰셨어요. 네네. 도움돼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됐으면 약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이 되면 약은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저 한미약품 주가 아시나요 혹시? 알아요? 네.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신약 발표를 하면서 그 주가가 거의 뭐 한 10배 정도가 뛰었어요. 한미약품 선생님 주식하세요?
아니, 주식은 전문적으로 주식은 안 하지만 네.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성인 경제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 그러면 다 아는 얘기죠. 네. 그만큼 신약에 뭔가가 생긴다는 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거든요. 그래서 저 한미약품 회장님이 거의 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정도의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그 부자로. 그 손자가 몇 개 갖고 있다가 네. 아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로 효과가 있으면 네. 약으로 만들었죠. 그쵸, 그렇겠죠. 네. 근데 아직도 계속 그냥 화장품 계통에서 하고 인터넷에 팔매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인터넷을 계속 마케팅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그저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것보다 그냥 빨리 약 드시고, 만약에 뭐 바르고 싶으신 미녹시딜 바르시고 하시는 게 저는 더 효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드디어 1시간이 지났어요, 쌤. 네. 수술하고 바로 오신 다음에. 네.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10만 명 네, 구독자를 예. 지금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몇 명이죠, 저희가? 오늘 9만 명 네, 오늘 9만 네, 명. 네. 네. 아이, 축하합니다. 네. 축하 메시지 네. 보내주세요. 네, 아이고. 뜬금 축하 메시지. 아예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비욘디에서 또 뭐 구독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봐주셔가지고 뭐 비욘디에도 그렇고 구독자님들께도 그렇고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와, 여러분 저희 10만 명 달성할 수 있게 많은 분들에게 퍼뜨려 주시고 네,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준비를 잘하고 뭐 사진 자료 같은 것도 잘하고 해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막 모발 이식이나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늘 경황이 없어서. 아니요. 한 번 더 해주시면. 네. 그럼 다음 편에서 해주시면 되죠. 네. 그렇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